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혼한 최근의 이야기예요.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적으며 하나씩 돌이켜보니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친정 부모님께 하는 꼬락서니가 아닌 때 결판을 내는 건데 하나 둘씩 서늘이 넘기 시작하더니 저를 너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툭하면 남편이 배운 사람 이야기하던데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이니 자기 자신 일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그런 건 주입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바쁘고 천상천하유와 독존 세계에 잘난 사람인 척하는 거였네요. 어쩌면 남편이 저와 결혼한 것도런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려는 심부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살포시 사연을 전달하기 전에 스포하자면 저도 다투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을 참고하고 살았다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걸 고백하고 저를 욕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다는 사이다 결말까지 들어보신다면 이해하실 테니까요. 또한 토요일 오후인데 집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이것을 전달해주러 들렀어요. 집에 계시면 얼굴이나 뵐까 해서 들어가시라고 해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마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벌이여서 장을 주로 주말에 봤거든요. 집 정리도 하고 조금은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싶었어요. 별다르게 택배를 시킨 건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라는 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로 엄마가 계셨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고요. 손수 만든 떡을 들고 겸사겸사 들렀다고 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얼굴을 보고 아니어도 떡을 전해줄 겸 들렸으니 문 앞에 걸어둘 생각이라 별다르게 연락은 안 하고 왔다고요. 어디 나가려던 건 아니에요. 얼굴을 봤으면 됐어요. 김서방도 있는데 뭘 들어가나요? 아니야, 나가봤자 마트인데 지금 뭐가 있겠어요? 가나? 좀 이따가 가나 별 차이 없잖아요. 엄마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얘는 괜찮대요. 친정엄마가 먼 지역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시간을 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은 거리예요. 엄마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반가웠어요. 아마 모든 딸들도 그럴 것 같아요. 크고 무언가를 같이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거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냈다가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하기로 했네요. 받은 대로 기분이 좋았어요. 정리도 거의 끝나가서 잠시 엄마랑 차 한 잔 마시고 나가는 길에 여기까지 바래다 주면 될 것 같았어요. 자기야, 엄마 오셨어요. 잠시 근처 오신 길에 들려주셨대. 뭐, 장모님이 차 한 잔하고 가자고 내가 들어오라 했어요. 정리도 다 해가니까 우리도 차 한 잔 마시고 마트 가는 길에 엄마 내려다 주려고. 괜찮을까요? 남편은 집 정리가 덜 돼 있는데 일단 씻고 나머지마저 정리한다고 안방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상태예요. 혹시라도 엄마가 거실에 계시다가 나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들어가서 언지를 해야겠어요. 해줬어요. 워낙 평소에도 친정 부모님에게 예의를 차리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껄끄러운 일이 있을까 봐 전 나름대로 차단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뭘 얼마나 친정을 좋아하지 않길래 친정 엄마 오신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하실 수 있던데. 우선 학력 차이로 남편이 우리 집을 개무시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무시하고 하찮게 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갈수록 정말 개무시라는 말이 딱 어우러질 정도였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서히 쌓이니 사연을 보내며 이혼도 한마당에 울화가 쌓이네요. 그간 어떻게 제가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은 60대 후반에 계십니다. 그런 연령의 부모님들은 평소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보다 짧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시진 않나요? 우리 부모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후 다양한 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하셔서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하여 거기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훌륭히 키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서러워하시기에 용서되지 않는 일이죠. 답답하신 마음의 원인이 아들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네요. 당신을 보면서 말이야, 친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결혼했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끈도 짧으신데 이렇게 자기와 동등한 대학에 보내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칭찬해 세웠거든요. 사실 제가 공부하는데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더 배우라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의 공이 더 크다는 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남편도 알고 있으며 인정해주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쓰면서 느끼는 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싸워보고 타일러도 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혜진아, 보일러가 안 되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어디에 있는지 찾아 불러봐 주세요. 예제에 접수할게요. 기억을 되살려보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겨울 초입쯤 친정 엄마로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원을 끄고 다시 켜봐도 작동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지로 접수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옆에서 하얀색으로 변했고 회색 꼬라달라질 때 결표. 궁시렁 드는 거죠. 당신 부모님은 예즈 접수도 못 하셨는데 그게 뭐 어려워서 다 늦은 밤까지 전화까지 하시는 건지 이게 가방의 끈인가 되게 쉽고 단순한데 해보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 뭐라도 배워본 적 없어서겠지요. 저녁을 먹고 식사를 치우는 시간이라 8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저녁 8시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화를 거시는 것이 늦은 시간인가요? 막말로 10시나 12시에 전화가 와서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춥지 않으시겠다는 걱정을 먼저 하실까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배움의 차이인지 별거 아닌 일로 전화해서 다 도움을 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지 못한 척하게 되어 한숨을 자주 쉬게 됐어요. 그랬었거든요. 인정합니다. 사실 제 부모님의 연세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에이스 전화를 못해서 전화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고 혹은 물어보시기에 내가 저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비슷한 연령대보다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약간의 반대 의견을 제기하자면 부모님들이 제게 많은 것을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저는 매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다면 맞아요. 부모님의 학력에 비교하면 제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자식이라도 많이 물어보고 참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은 고장났다고 하시는 대로 껐다 켰다도 해보셨다고 하시니 접수해준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결혼 전에는 제가 집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니 어쩌면 늘 같은 일상의 선상이었을 뿐인데 남편은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못 배웠다면 무시하는 시초가 되었죠. 정말 못 배웠다고 말하고 무시하는 건 이유가 없었어요. 별것도 다 못 배운 것처럼 티내는 거고 답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저도 슬슬 화가 났지만 말해도 오히려 절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자기가 틀린 말을 했냐고요. 장모님은 두부랑 시금치는 음식 궁합이 어떤지요? 안 좋아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앞으로는 김서방 말대로 두부랑 시금치는 향을 섞이지 않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친정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러 가는 날에는 반찬으로 트집을 잡아요. 즉, 두부와 시금치의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네요. 이런 표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식사 후 집에 들어오는 차 안에서 발생했어요. 우리 집과 친정집이 1시간 거리였으니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차 안에서 힘들게 변했어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원래 못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 TV만 봐도 건강 정보가 나오는 곳에 종종 나오던데 아예 TV도 안 보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칼륨과 결합해 수산칼륨으로 변하면 돌처럼 굳어져 결석을 유발한다고 한창 TV에서 떠들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데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세요?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니. 시금치에 두부를 으깨서 무친 식사는 하나의 반찬으로 반찬 가게에서도 파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몸에 좋다 안 좋다를 유난하게 생각하는 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음식도 건강을 생각해서 잘 챙겨 먹어야지. 그나마 나를 사위라고 내가 말했던 걸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려드리는 거죠.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해서 평소에 안 드시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니까 내가 틀린 말하거나 없는 말한 것도 아니고 뻔히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장모님만 모르시니까 하는 이야기지. 하나부터 열까지 못 배운 거 티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뭐나 실수라도 하시면 가르치려 들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우셨다고 하니까 그럼 시댁 어른들은 얼마나 배웠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신데 대학까지 졸업하셨어요.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이 대학 동문이거든요. 결혼 초에는 그런 거 인지하지 못했고 남편도 크게 티 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은 못 배운 집안이어서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배운 집안이라 이야기하기 편하고 시사나 세계 경제 등 소위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거리낌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장모님 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엇 자주 뵈면 좋긴 하겠지만 갈수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TV에서는 시사나 경제 이야기를 해도 모르시고 별다르게 할 말이 없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적당히 가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야기가 통해야 뭘 말할 건데. 이렇게 반찬 하나도 음식의 궁합을 몰라 내놓으시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시간이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즐겁네요. 매번 가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고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한 번도 가는 게 어려웠어요.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달콤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곤란했다고요. 한편으로는 시댁에서는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도 먹고 돌아오는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의아했어요. 원래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시댁에 가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정치 이야기나 주택시장에 대한 대화를 하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합하여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는 이야기를 갑론을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웃겼습니다. 그래봐야 탁상공론이잖아요. 현실성이 없고 허황한 이야기예요. 물론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고 이야기조차 안 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권 의식까지 갖고 마치 무엇이 되어도 된 듯이 앉아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웃음이 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진정한 이야기 대상이 아닌 집 시댁은 삶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집으로 변해갑니다.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친정 엄마를 집 안으로 들여보낼 때 신경이 썼던 거죠. 혹시라도 또 딴소리 할까 봐요. 그래도 저와 있을 때만 선을 넘었지. 친정 엄마 있을 때는 자기 할 말을 해도 그게 예의를 벗어난 건 아니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미련이란 곰탱이처럼. 장모님이 오셨어요. 김씨? 서방 오랜만이네.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는데 혜진이가 들어오라고 해서 차 한 잔만 마시고 밤새 연락하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저희 지금 마트에 갈 참인데 안방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남편은 거실로 나오더니 친정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치 없이 불편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함께 있을 때 친정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띄게 불편한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하자면 서로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도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순간 제 표정이 흔들렸어요. 엄마. 부끄러웠거든요. 마트에 가는 게 어떻게 대수라고 생각할까?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데 이렇게 하다니 생각했어요. 일정이 밀려도 마트 하나인데 어른들이 어떻게 그리 친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마트에 가려고 하는 거야? 전화하고 오지 그랬냐고요? 자기야, 마트를 조금 늦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더 늦게 가면 의심스러울 것 같아. 세일한다고 자기가 더 좋아했잖아. 그거야, 수상코는 살 거 있을 때 이야기고. 요즘 사람들이 많아서 저녁에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적은 낮 시간에 갔다 오기로 한 거 아니야? 나랑 이야기할 땐 그러자 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장모님도 잠깐 얼굴 보고 가시려 했다는데 굳이 들어오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왜 혼자 마음대로 결정짓고 그게 당연하다고 해? 당신도 참 이상하네. 저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생각에 마트 좀 늦게 가면 세일 코너가 많아지니 괜찮지 않냐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늦게 가면 주차할 곳도 없고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고요. 오히려 친정 엄마도 잠깐 얼굴만 봤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여러 불편한 일을 만들었다고 저에게 뭐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1시간 거리에 계신 장모님이 오셨는데 마트에 고작 1시간 늦게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른 앞에서 그런 행동은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100번 아니 1000번 양보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면 기분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친정 엄마가 가신 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가? 내가 눈치가 없었네. 차라도 마셔야겠어. 여기까지 하겠어요. 정리를 끝내고 마트에 가기 전에 잘 다녀오도록 나 엄마야. 잠깐만 기다려줘. 여가까지 태워다 줄게. 응, 괜찮아. 정리를 끝내고 마트에 가기 전에 다녀와 엄마.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다는 걸 눈치챈 엄마는 결국 집에 먼저 가려고 나가셨어. 집에 들어온 지 정확히 10분이야.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커피를 잘못 드셔서 나에게 티백라운티를 한 잔 주었는데 티를 부어놓고 차를 타서 내버려 두고 남편이 나오면서 사건이 터져서 정말 한 입도 못 마셨단다. 미지근하다 못해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나는 차가 보여서 속에서 열괴가 일어났어. 대체 왜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친정까지 우습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엄마까지 속여서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몰라도 취한 척하면서 오만스러운 태도가 너무 불쑥 나왔어요. 서서히 친정을 무시해 가던 그의 말투를 듣다 보니 지금 공개적으로 친정과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는 게 직감으로 느껴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너가 어디 마트에서 나가봐야 마트 가기가 문제야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마트에 가기로 했으니 장모님도 만나러 가셨을 텐데 원래 예정된 일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일지 나에게.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해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분 늦어진 것을 상당히 불쾌해했지만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생각해도 되게 제 앞에서 친정어멸을 무시하는 건 정말 대단했어요. 이 정도 되면서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의를 갖추고 어른에 대한 대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차 한 잔도 제대로 딸 집에서 못 마시고 내쫓겨야 한다면 멀리서 오신 어르신이 맞아요. 그렇게 대우가 맞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래. 너희 엄마가 왜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건지. 연락을 하고 왔으면 차 한 잔도 못 드시고 가게 하겠어? 식사도 시켜드리고 싶어. 나도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도 일정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일정 어떻게 다 맞추냐고 할 수 없잖아. 못 배우셨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모두 큰 자식이라도 가정을 꾸리면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튼 기본적으로 다른 집에 갈 때는 약속하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다른 시간에 방문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가는 것이 예의가 있어. 진정 예의가 없는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인지 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배운 건지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는 초등학교 도덕 수업에서도 다루는 주제가 아닌가요? 어이가 없으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 둘째치고 처무 부모님을 따지지 않는 안달이 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싸움이나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눈에는 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처무 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결혼한 지 3년째인 그날 처음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시어머님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뜻밖으로 찾아오십니다. 시작이 더 가까워. 잠깐 나갔다가 근처에 모신다고 들렸다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칼을 갈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어머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현석이는 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요? 앞에 새로 오픈한 베이커리를 만나러 하도 동네에 소문이 나서 한 번 들렸던 영화를 봤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점심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연락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석 씨가 씻느라거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쾅. 그러던 중 문을 닫았어요. 정말 하늘이 제 편인지 친정엄마가 오시는 다음 주말에 시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집 앞에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했어요. 유기농 발효빵으로 지역에서 꽤 평이 좋았어요. 맘카페는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속이 편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과 만나면 핫한 이슈인 곳이라고 해요. 시어머님도 멀지 않으셔서 궁금하셨는지 맛을 보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먹어보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간만에 근교 나들이도 하고 식사도 할 겸 외식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어두고 제대로 말한 후 문을 닫았어요. 누가 오고 갔나요? 어머니, 엄마예요. 앞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에 잠깐 다녀오셨다고 들렸대. 당신 말대로 큰 아이의 집에 예의 없이 약속 없이 찾아오시다니.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까딱하면 식사 시간을 놓칠 뻔했잖아. 그러고도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고픈데 말이야. 뭐라고? 당신 정신이 어디 있어? 모두 씻고 나온 남편이 뭔지를 묻더라고요. 문소리가 났는데 누구 오고 갔냐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연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유아 빵집에 왔다가 주말이니까 집에 있을 것 같아.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외식하러 나가기로 했던데 터라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먹고요. 정말 당신 말대로 다 큰 자식. 독립했다 생각하면 인정해주고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배운 집이라고 해도 별다를 건 없네 하고 귓고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개거품을 물면 따지고 들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자기네 부모님이랑 같냐고요. 당신 지금 미쳤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집 앞에서 시어머님을 문전박대해 길 가는 사람 열이면 열 붙잡고 말해봐 욕먹을 지디지. 지난번에 장모님 일 때문에 그래? 그거랑 이거랑 같아. 우리 집이랑은 원래 스스럼 없이 대화도 많이 하고 더 친하게 지냈잖아. 경우가 달라도 엄연히 다른 거지 그 일 가지고 꽁해서 이러는 게 말이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남편이 제 친정엄마를 내쫓은 거랑 제가 시어머님을 내쫓은 거랑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시댁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문했죠. 넌 얼마나 친정을 어렵게 아는 거야?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까지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요. 당신은 말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말뚝을 완전히 뽑아내어 내팽개쳐버리지 않을래? 라며 둘이 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봤자 더 이상 좋은 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친정은 더 무시할 테고 그게 당연시되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대상은 저겠죠. 잘난 시댁은 배움의 끈이 긴데 이야기도 많고 예의를 갖추고 잘난 집안이고 저는 못 배운 집안의 하나의 빛 같은 존재로 결국 초록은 동생이라고 잘하고 그런 집안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말이죠. 서슴없이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자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시고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서 해외에 종종 다녀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 보는 모습이야. 개천에서 용나도 개천 출신은 어쩔 수 없지 뭐. 가끔 이런 말들이 그냥 제 자존심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명문대를 졸업했더라도 사실은 남편과 나의 레벨이 다르거든요. 학과부터 졸업까지 받은 학점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죠. 거들먹거리고 싶은 게 그것 때문일까 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그것조차도 한 번 더 생각해본 후에 하곤 했어요. 그마저도 뜸해졌거든요. 동문이라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 벌이도 비슷해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한 건데 완전 학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리 좀 더 잡으면 애를 가질 생각이라 아예 없는 게 다행이지 싶었어요. 기회만 엿보다 저를 찬스를 잡았습니다. 예나 씨 많이 어렵나 봐. 예나가 누구야? 몰라. 당신 첫사랑 아주 애절하던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아니면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한 건지?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연결해두고 그걸 끄지 않은 채로 뒀는데 일상적으로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서로 사생활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던 중에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풀어 키고 다녀서 그런지 항상 같은 일상 속에서 새롭거나 다른 점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카카오톡 목록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무선으로 일하는 톡방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어요. 보통은 친구들의 이름이나 회사명, 모임명으로 톡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톡방이 동네 이름이었으니까요. 또 그 동네는 남편이 어릴 때 살던 곳이었어서 어린 시절 동창 모임인 것 같았는데요. 방명친 옆에는 보통 인원수가 표시되지만 그 방은 별도로 인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인원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방이 1대1 방이라는 뜻인데 상대방 이름도 아니고 별도로 방명칭을 정할 정도라면 대체 무슨 사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록을 위로 살펴봤을 때 가관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의 첫사랑이더라고 해서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첫사랑이 이혼하고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첫사랑은 결혼을 일찍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데 사는 동네가 남편 회사하고 가까운 것 같았고요. 자주는 아니었는데 최근 아이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도 자주 오가고 아이가 열이 내렸는지 병원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데려다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솔직히 이런 부분으로만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단정짓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혼의 빌미가 되는 결정적인 부분을 발견했죠. 3개월 전 제가 몰래 대출을 받아 그 첫사랑을 도와줬다고 해요. 전세자금을 올려달라는데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미 전세금을 다 썼다고 했죠. 터라 이제 일을 시작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아이는 초등학교에도 입학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남편이 정말 카톡을 확인하고 5분도 채 안 돼 걱정 말라고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말했어요. 여유자금이 있어서 빌려주는 것이니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니 전세자금을 나중에 회수할 때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첫사랑에게는 있는 척 제대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몰라. 발뺌해.
나 몰래 대출을 받아줬던 거야 뭐야? 당신이 내 뒷조사를 몰래 했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니 뒷조사를 했냐고 물어봤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요. 대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카톡만으로는 정황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대출을 받았다는 것 정도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알아봤더니 4천만 원을 대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카톡 대화상에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한다는 부분이 생각나서 남편이 퇴근하고 잠든 사이를 타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우리 집은 차가 2대가 있어서 별도로 운전하니 사실 남편 차를 타거나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운전을 좋아해서 주말에 함께 외출하기도 해요. 마트를 다니거나 어디를 이동할 때도 제 차가 편해서 당연히 남편이 제 차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나 봅니다. 증거가 확실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제 첫사랑은 남편에게 힘들다고 기대하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었죠. 그래도 중고차라도 충분했어요. 아니, 번거로운 뒷조사는 그냥 남기고 다녔던 우리를 얘기하며 엄마는 예의 없다며 무시하기도 했다. 당신의 꼬락서니를 보니 답 없더라. 솔직히 당신이 동문이라고 하며 그렇게 목을 세게 짧게 접을 필요 없이 당신 역시 이캠 출신으로 대학에 들어왔다고 알겠어요? 전공을 이중으로 졸업하고 본 캠퍼스에서 왔다면 레벨이 같아지는 게 보통이야? 바꾼 전공도 내 전공과는 레벨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정말 대담한 이야기라는 거 알지? 이런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위태로워졌거나 졸업을 겨우 받는 동시에 명예 졸업생으로 들어온 나란 인간 앞에서 학벌을 부러워하는 것은 조금 밉다. 아마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배워서 무지해진 것 같아. 도덕이나 윤리 같은 내용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뜻이겠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있는 과목이 있는데 어른 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아.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의 예의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 난 이렇게 좋은 상태인데도 처음 사랑한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야? 여유가 있으니 빌려주는 거라고, 내가 힘이 돼 주겠다고. 왜 한때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첫사랑도 못 잊었다 말하게.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정말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알 거라고 생각 못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솔직히 학점이나 학벌로 잘난 척하는 남편, 동문회에 끼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제가 선택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니 자존심 뭉개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해서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캠도 아니고 경기도에는 이캠에 들어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변명하려던 입은 다물었습니다. 창피해했겠죠. 학교에서 맞은 것도 알고 겨우 졸업한 것도 모두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했거든요. 인생을 살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아버님도 공부를 꽤 잘하신 것으로 알아요. 결국 동문이니까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 저와 시아버님을 비교하는 것도 낮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었는데 동급이라 착각해서 저희 엄마를 아래로 보고 까기 시작한 것이겠죠. 지분수도 모르고요. 몰아붙이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예 나대지도 못하게 선을 그었고 그리고 그 첫사랑과 함께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이혼해야 할지 70%의 재산을 제가 가져올 경우였어요.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첫사랑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도 선을 넘었든 안 넘었든 뒤져보면 나올 것이며 더럽혀진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는 있는 척하고 싶거나 잘난 척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아서 밝혀내니까 맥가벼이 벗고 길 한복판에서 남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었겠죠. 그동안 제게 한 꼬락서니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뭐라도 변명을 할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약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거죠.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 사람들이 우습게 바라본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산산조각으로 부숴주겠다고 따지고 들어요. 틀린 말이 아니고 없는 말도 아니니까. 입도 뻥긋 못하는 거를 보는데 웃겼어요. 학벌이 뭔지, 첫사랑에게 다정하게 보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했나 싶어. 남자들이 보는 눈이 딱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비난할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한 건요. 아니지만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옆을 보니 이 남자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동문회에서 벌이도 비슷해서 이 사람이라면 가정을 이끌고 지내는 것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마침 제 옆에 있던 사람이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결혼했지만 제 착각이었던 거죠. 차라리 불같은 사랑을 했으면 덜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랬다면 울고불고 어떻게든 더 잘 지내보려고 애썼을까? 문득 가보지 않은 길이 궁금해지네요. 원래 그런 거겠죠? 지금이 결혼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면? 또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똥 묻은 게 겨누더라도 나무란다고 하느니 집에 분수도 모르고 전화 가르치는 시아버님이 눈뜨며 준이 착각해도 제대로 했더라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 건 아니시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우물 속 개구리인 것 같아서 제 인생 목표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하며 나이가 들고 나도 사는 게 모두 정답인 것 같고 의견을 줄여들지 않는 것이 나의 철칙입니다.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날뛰는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대꾸도 잘 안 트면서도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것처럼 말하는 것 웃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상을 어떻게 배우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정말 사람은 알아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앞으로 결혼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지만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만 살짝 전해드리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